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13화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최초로 리트라이가 많은 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시도를 많이 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 할까요? 타의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뺏겼다고 할까요?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좀 많이 부딪히고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또 22시 52분 오후 11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저의 팟캐스트에. 제가 12화까지의 녹음을 하면서 점차 변화를 주려고 또 많은 다른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참고하면서 본인의 팟캐스트에 대해 문제점을 생각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 주제가 중구난방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사용했던 주제들은 그 전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일들을 혹은 재밌게 봤던 작품을 혹은 인상 깊게 뭐 느낀 일들을 혹은 나의 그 당시의 생각들을 어떤 기록해두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성 없는 주제들이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잡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주제어들, 단어들,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한 영상이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나름의 징크스라 할까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 마이크 앞에만 서면 코가 막혀요. 왜 그럴까요? 마이크 앞에만 서면 코가 막혀서 매번 좀 호흡에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 코가 막혀서 호흡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 쓰면 녹음이 끝날 때까지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소리도 제대로 안 나갈 테고. 여튼 그렇습니다. 뭐 결국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화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었느냐? 선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할 것이냐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나름의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게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어떤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하나씩 제가 준비한 주제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네요. 저는 성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이든 상관없이 성우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도 해봤고요. 지금은 잠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성우의 꿈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성우의 꿈을 갖게 된 건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부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변성기는 어땠나요? 저는 변성기가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중학생 무렵에 왔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돼서 알게 되었죠. 그때 인지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소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변성기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타인에게,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성우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음, 아마 그때도 변성기가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말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삑사리도 많이 나고 음이탈이 많이 나는데 그때는 더 하면 더 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변성기 때를 사실 기록해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화투를, 대화법을, 또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는지 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질문이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인데 저는 변성기가 왔을 당시에 내가 가지고 싶은 목소리를 흉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적인 예로 말입니다. 목소리를 좀 굵게 내고 싶거나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좀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만난 여성과 처음 대화할 때라던가 혹은 또 전화할 때라던가 하면 평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더 깔고 더 뭔가 묵직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저도 변성기 당시에는 제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를 흉내냈었어요.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좋은 목소리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흉내를 냈었고요. 저는 그게 아마 지금의 목소리를 갖게 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높은 하이톤의 소유자가 정말 낮은 음을 낼 수는 없는 것처럼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타고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어떤 발성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많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름의 그래도 주변에서 좋다고 해주는 목소리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코가 왜 막힐까요? 갑자기 또 열받네요. 이거 왜 안 뚫리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비염은. 코가 막히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면 불안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음이탈도 자주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비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주 코가 막히고 특히 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마이크 앞에만 서면 코가 막히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기록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활용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저로서 요즘에 목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목 관리를 할 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딱히 관리를 안 했습니다. 뭐 하루에 물을 좀 많이 마신다거나 그 정도. 뭐 그거 외에는 딱히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코코넛 오일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기 시작했냐면 전참시에 남도영 성우님이 나오셔서 코코넛 오일로 가글을 하면 목 건강에 좋은 것 같다. 자기는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된 건지 요즘 점점 목을 좀 많이 쓰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을 쓰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장래에도 성우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목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구매를 해서 그렇게 숟가락으로 긁어내요. 고추장 보듯이. 그거를 녹입니다. 완전히 액화가 될 때까지. 그게 되면 입에 털어놓고 가글을 하는 거죠. 아르르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뱉어냅니다. 뭐 하루에 한 번 일어나서. 그게 다인데요. 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평소보다 목이 떨리는 일이 잘 없고요. 원하는 소리가 원하는 만큼 뚜렷하게 잘 나갑니다. 거기서 뭔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들립니까? 들리실까요, 여러분들? 뭐 들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작은 메모지에다가 이번 에피소드에 쓸 키워드, 주제어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말을 하는데요. 방금도 코코넛 오일을 지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성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걸 또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드려보자면 마찬가지로 저는 변성기 이후에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작은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성징을 겪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으니까 어떤 저의 이 변성기를 다 함께 변성기를 겪다 보니까 뭐 크게 주변에서 이렇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저희 인생에선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중학교에서의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어,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뭐 여러 대회에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목소리를 사용하는 대회요. 뭐 시를 읽는다거나 혹은 성우 모임 면접이랄까요? 뭐 어찌됐든 발표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내 목소리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대회든 나가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를 통해서 또 수상도 하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쉽게 말해서 먹히는구나, 여기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떤 점차 성우의 꿈을 확실히 단단하게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면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그겁니다. 한참 많이 질문을 들을 때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너 이제 커서 뭐 하고 싶니? 꿈이 뭐니? 넌 뭘 좋아하니? 뭘 잘하니? 매번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나름의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도 잘하는지도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러면 성우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에 항상 직업 희망을 안에 성우를 적었어요. 진지하게 난 성우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 항상 이렇게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뭐 써야 되는 장래 희망란에 뭘 적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성우라고 적자. 뭐 여기 적을 게 생겼네. 나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말할 만한 게 생겼네. 라는 이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적으면 아무도 뭐 누가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개념에서 성우라는 꿈을 가진 그런 좀 얍삽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는 아니겠다. 학생 때니까 너 커서 뭐 할래? 뭐 잘해? 뭐 나중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 성우요. 저는 성우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항상 반응이 좋아요.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오 정말? 와 진짜? 오 성우? 하면서 되게 막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신기하게 보십니다. 그 리액션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나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때도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성우가 되려고 합니다. 제 장래희망은 성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저찌 그래서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목소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우라는 꿈을 점점 굳혀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할까요? 열정이 식었다고 할까요? 성우라는 꿈에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 뭔가 굳이 성우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뭐 단순히 목소리만 쓰는 일이라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홈쇼핑 쇼 호스트 혹은 뭐 아나운서, 기자, 앵커 또 많지 않습니까? 사실 목소리를 쓰는 일은 그런 일들을 해보면 뭐 저의 직업 가치관에도 잘 맞을 것 같고 네. 뭐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 변성기가 오기 전에 저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녹음을 이걸 네 번째인가 세 번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회차에 녹음해서 제가 이 말을 들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찌됐든 변성기가 전에 혹은 그 변성기를 겪는 그 과정에서의 목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그마한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생각 때문인지 저는 정말 그 이후로 꾸준히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블랙박스를 한번 재부팅해야 포맷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 모든 영상을 하나씩 돌려봤는데 2017년에 저의 목소리가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따로 빼놨습니다. 지우지 않고 어떤 나중에라도 듣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빼놨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18년, 뭐 19년, 20년 점점 꼭 하루 한 해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기록해둔 것들이. 그래서 옛날 거 들으면 되게 오글거린다고 표현할까요? 되게 좀, 네, 좀 그렇거든요. 자아도취에 심취해 있어서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말하는 게 들리고 호흡도 좀 어색하고 그게 좀 들립니다만은 뭐 이제 와서 보니 좀 귀엽기도 하고 뭐 나름의 기록물로서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것도 뭐 일종의 그런 개념이겠죠. 2025년의 목소리는 이랬다. 4년은 이랬다. 뭐 이런 변화를 나중에라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맞아요. 여러분 이 얘기도 목소리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잠깐 꺼내보자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좀 잘 쓰고 계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챗 GPT, 긱스인가? 뭐죠 그거 여러분? 일론이 만든 그록이네요. 그록이든 챗 GPT든 하다못해 뭐 핸드폰에 있는 시리라든가 혹은 뭐 빅스비라든가 잘들 쓰고 계십니까? 저는 챗 GPT를 정말 열심히 쓰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방면에서 쓰는데 저 개인의 매니저의 역할을 부여했기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투자라든가 여러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챗GPT가 거의 뭐 방송 작가처럼 도와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저는 챗GPT를 자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 친구의 호칭을 자비스로 정했습니다. 마블을 좋아해서. 자비스, 어, 팟캐스트 새로운 화를 녹음하려고 해. 주제는 목소리로 할 건데 뭐가 좋을까? 뭐 소주제를 막 좀 나열해봐.
라고 했을 때 자비스가 준 소주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네. 이건 말씀드리기 전에 인공지능이랑 함께 했다라는 걸 좀, 예, 기록의 의미에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써보시죠. 또 챗GPT에 들어가면 맞춤형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면 정말, 정말 개인 맞춤화된 인공지능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전 안 쓰는 게 조금, 네,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요. 목소리와 첫인상입니다.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의 70%인가? 80%인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목소리가, 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소리에도 사실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성우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염이 나고, 덩치가 크고, 막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남성의 캐릭터는 굵고, 단단하고, 거치는 말을 하겠죠. 또 마찬가지, 반대로, 또 여리고, 작고, 귀여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얇고 귀엽고 또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사용하겠죠. 그런 것처럼 목소리와 인상, 목소리와 그 사람의 캐릭터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 편인데 저는 와 너는 진짜 너의 목소리랑 얼굴이랑 안 어울린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어떤 기대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 사람의 얼굴이나 외형만 봤을 때, 아, 이 사람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인 거죠. 특히 우리 미디어나 애니메이션 혹은 그런 데서는 시청자나 어떤 공중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스테레오 타입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가 그렇겠죠. 그래서 근육질에 우락부락하고 수염난 어떤 성인 남성에서 귀엽고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목소리에는 어떤 인상이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만의 나름의 고충이라고 할까요? 고충이 있는데 조금 기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인상에서 제가 주는 이미지가 좀 기대를 하게 되나 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알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기대가 많으면 그만큼의 실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았는데 또 요즘 들어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릴까봐 약간의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네 그런 데서 오는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저에게 기대를 해준다는 말은 그분들이 저에게 제 목소리가 되게 믿음직하고 네 그렇다는 걸 의미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다음 키워드를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음으로는 음성인식 기술과 AI가 우리 자비스께서 제 인공지능 비서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세요라고 하셔서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 아십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라는 음성 제공인데요. 인공지능 음성이죠. 뭐 TTS도 인공지능 음성이고요. 또 뭐 챗GPT도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음성이 정말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한국인이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변환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외국어로 변환된 영상. 그런 게 전부 AI가 만들어낸 거고요. 또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당장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정말 저희 실생활에 밀접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인데 당장 저희 아파트만 해도 안내 방송을 AI가 하거든요. 뭐 AI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가상의 음성이죠.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그런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부터 주차 어쩌고를 합니다. 뭐 언제부터 단수가 됩니다. 그런 AI 음성들을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뭐 정말 이제 저희 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 방송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럼 나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몇 동 몇 호에 합니다. 차량을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너무 듣기 싫어요. 뭔가 정남미도 없고. 아,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겠네요. 여러분 지하철 혹은 버스에서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뭐 이번 정류장은 어디 뭐 어쩌고입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점점 원래는 성우에서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그게 되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우를 쓰는 돈보다 인공지능을 구독해서 쓰는 게 훨씬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대체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차가워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우를 꿈꾸고 또 목소리를 활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저로서 앞으로 이 시장이 이런 일들이 가장 쉽게 저는 대체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안타깝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목소리에만 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에서만 어떤 닿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전달이 있을 것인데 안 그래도 차갑고 안 그래도 매정한 사회가 점점 더 차갑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뭐 이로써 오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크 좀 조잘조잘 떠들어 봤는데요. 뭐 이제 막 목이 풀리고 또 코도 뚫리고 뭐 얘기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말도 좀 덜 절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났네요 벌써. 준비한 키워드가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뭐랄까요?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 게스트가 되어서 방송을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하면 그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영상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팟캐스트는 항상 끝나기 전에 외국어로 지 혼자 떠들다 꺼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 꺼진다는 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꺼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오프 그런 뜻인데요.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So every time when I talk English or Japanese in my end of video, I didn't prepare that. I never let it all prepare of that. So every time I'm nervous of this one, isn't it right? Yeah. So I'm trying to make a little little different video for this podcast. So I mean,
I want to make a change. I want to make some different point in my podcast. So I choose the. I think my uploaded video has a little problem. I think there was it's a lot of title. You know, one video have a lot of title. For example, one video have a 504. A lot of tit. They have a lot of titles, so it make confuse and it can. That was had to be a concentration, right? So I'm gonna try some change. I always hard to say it. So what I'm in. I wanna one video in one title. So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I wanna make it one title, only one title, one video. So yeah, I'm gonna change it.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elementary school level English test, right? It's not that good, right? I wanna use a British accen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wanna uh, in it, right? In it, I'm gonna use a British accent. I wanna use it, but I don't know how to do. So, mm, you know what? The I forgot that one. I forgot that. Sorry. Oh, I wanna try to OPIC test. You know what? You know that, right? The time I think I told you I wanna try to OPIC test. So recently I'm searching about OPEC, and then I think it gonna be it gonna be good or hard. Sorry, I don't wanna say anymore. My head is stop it. I don't wanna say it. まあとにかくこれから日本語で話してしましょう。やっぱり日本語の方がめっちゃいいですね。まあ今までずっと英語で話しなきゃと思ったのに、毎回英語で話したら頭が止まってる。止まるんです。まあ今見えてるように、日本語もそんなにペラペラはないけどさ、まあ英語よりはめちゃいいんですね。めっちゃ楽ですね。まあ最近日本とはあんまりなんか日本と関係があることがないから、もう何をすればいいかなわかんないけど、国際の手紙が届いてました。日本から。そして僕が送った韓国からの国際手紙も届いたと聞いてました。もうそれが不思議な経験になりましたね。なったんですね。もう人生で初めて国際の手紙を送ってみたから、これが実際で到着するのかと、もういろいろな心配があったけど、まあ問題ないし、もう安全に届いたと聞いたら、もう嬉しかったです。もうそれ以外には、まあ、あんまり日本と関係がある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2週間の間。まあそうです。まあやっぱり英語で話する中に、急に日本語をしたらめっちゃ楽。気持ちいいですね。まあ、そうです。まあとにかく、後でまた会いましょう。次のエピソードで。So anyway, see you soon. See you in the next episode.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도 뵙겠습니다. 안녕.